다시 한번 그 두 사람의 그 합의보다는 더 한 걸음 나가서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북에게 양보한 반역 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한 자가 바로 문재인이가 되는 것인데, 역시 연방제 통일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때 사실은 이 끝났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과 제가 강화문에 5년 동안 모여서 비가 오나 뭐야? 바람이 구나. 바람이.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려냈고 대한민국의 생명이 5년 연기되었다.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특별히 개딸들 여러분, 주사파 여러분, 빨갱이 여러분,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 여러분, 당신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강화문 운동이 없었으면, 특별히 중심에 정강훈 목사가 아니면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 정강훈 목사가 아니었으면 북한으로 안 넘어가?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이재명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통일 6번을 한번 보면 이거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예. 현행 저 조항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당 정책인데요. 통일 내용을, 통일 조항을 보면 앞으로 민주당은 지금도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으로 통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7.4 공동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김대중이 했던 6.15 공동선언, 노무현이가 행한 14선언,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행한 4.1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간의 합의를 존중 계승하고 적극 이해한다. 이것이 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통일 정책입니다. 연방제를 지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평양 공동선언도 적극 지지하고 그 합의를 계속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은 분명히 민족 간의 통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도외시한 통일을 우리 헌법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4조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해야 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주석, 즉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만을 해야 된다라고 헌법은 미리 이렇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헌법이 이런 내용을 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요, 우리가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는 북한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그러한 나쁜 DNA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남한과 북한이 민족 중심으로 통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사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헌법은 명백하게 경고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정책은 위헌이요, 아니요? 예,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해야 돼, 안 해?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때 통진당 해산 됐지 않습니까? 그걸 이어받은 대체정당이 진보당인데, 진보당도 물론 해산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을 갖다가 해산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 좀 무리한 접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지금의 민주당이 갖고 있는 행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목적 등등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정신을 전반적으로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항할 세력은 광화문 애국 세력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우상에서 합의로 이번에 국민께 행사를 하시지만, 거기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민주당을 해산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얘들이 이제 사기 선거를 해서 야당이 192석을 했죠. 예, 예. 하자마자 이놈들이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예. 뭐 했냐? 어제 부르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못하도록 국회 안에서 예. 이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결의를 했죠. 했습니다. 예.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도 못하도록 돼 있죠. 그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이 아니니까. 법안 거부권이 안 됩니다. 우선. 근데 거기에 증인들을 뭐 32명인가 39명을 신청했대요. 예, 예. 증인들을. 예, 예. 근데 거기에 증인으로 나를 좀 불러주면 바로 내가 기싸움을 딱 때리고 있지. 정청래가 아무리 막가더라도 그 인간도 생각이 있는 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역사님 안 불러요? 내가 안 불러.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윤석열 이게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탄핵입니다. 탄핵 청문회입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흠집을 내서 윤석열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들어서 탄핵 결의안을 결국은 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예측이는 10월달이면 이것이 완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10월달이면. 나는 자칭 타칭 선지자였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는 지나간 뒤에 시부렁시부렁 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미리 앞에 될 일을 먼저 보는 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모든 영적인 소경사람 국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하고 계몽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윤석열은 탄핵되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럼 헌법재판소로 가죠. 네네. 헌법재판소 가면 심사를 몇 개월 해야죠. 뭐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선례를 보면 뭐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네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 정지가 돼요.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걸 한남동에서 이제 뭐 집에서 운동이나 하고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힘을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지 간에 네. 윤석열 정부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제적으로 우리는 결의하기 위하여 이번에 8월 15일 날 강원 광장에서 1000만명이 모여서 박정희식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 이거야. 동의하십니까? 10월 달에 가서 하다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8월 15일 날은 우리는 디데이를 잡고 선제적으로 대항을 하여 우리는 8월 15일 날 박정희식 혁명을 완수해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야 되고,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을 G2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이번에 강원광장에서 1000만 명이 모여있네. 1000만 명이. 혁명은 숫자요, 숫자. 동의하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부산은 8월 15일 날 올래 안 올래?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줘? 연방대로 넘겨줘? 그러면 8월 15일로 와야 돼, 안 와야 돼?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3,518개 자유마을 대표들은 한 대표별로 3,000명씩 데리고 와야 돼. 3,000명. 몇 명씩? 부산에서 지금 자유마을 대표하는 사람 손 들어봐. 대표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니들은 혼자 와서는 안 돼. 8월 15일 날 오후 1시까지 여기 있는 부산의 자유마을 대표들은 한 사람당 3,000명씩 데려와 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다 잡았거든. 왜? 어차피 나라로 망한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게 된 거야.
우리는 박정희식 5.16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 박정희가 혁명할 때 얼마나 각오가 대단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박정희는 그때 별 2개요, 2개. 별 몇 개요? 그 위에 선배들도 많아요. 백선엽 별 4개요. 3개, 4개도 많아. 그런데 박정희는 별 2개밖에 아니야. 근데 어차피 나라가 북한을 넘어가게 생겼어. 왜? 이게 이승만이가 하야하니까. 3.15 부정선거 때문에.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그때에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4.19 혁명. 네네.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4.19 혁명은 이제 3.15 그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하야 결정을 내리시고 전 세계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한 예는 그 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이제 그 시대를 여는 계기를 이제 마련해 주신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생겼죠.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니까 그 다음에는 정부가 누가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 고난대행 1순위였기 때문에 허정 씨가 고난대행을 했죠. 그러나 그 당시 그래서 60년 7월 달에 총선거를 치러서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장면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요 무진공, 진공 상태였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국내의 질서도 문란하고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 그 국가의 안보도 지켜지지 않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하도 데모가 많아가지고 군인들도 나와서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기생들도 나와서 데모를 할 정도로 데모가 너무나 남발됐기 때문에 데모 규제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딱 하니까 나라라고 할 수도 없어. 내가 그때에 초등학교 1학년